네, 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바람연장 수리는 술 복잡한 역사 꿋꿋이 선두지킨 오승준 선생. 연대 컴퓨터과학과, 한양대 컴퓨터 소프트웨어학부,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변하는 영향을 먼저 파악해 수리는 술 수험생의 멋이 되었네. 근데 학교 내신은 한 4등급으로 좋지 않았다. 그러면 쓸 전형은 논술 전형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시로는 스카이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네, 아직 신에게는 6번의 논술 시험이 남아있사옵니다. 정시에 올인하여 공부하는 것은 자기가 느꼈을 땐 매우 위험하다 같아요. 1년에 여러 번 볼 수 있다. 논술 시험은 되게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술을 공부하기를 추천드린다. 이런 얘기. 없는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 논술에 집중하려 하네. 그러다 나 죽을 수도 된다고 말하게. 자, 요거 이제 작년 수능 성적인데요. 51133. 자, 어디 학교에 합격했기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걸까요? 한양대겠죠. 네. 네, 한양대학교에 나와 있는 오일러 기자입니다. 한양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양대 산업공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소보다 못 받고 평소엔 잘했지만은 어쨌든 수능 시험에 4등급을 받았으니까 퍼펙트한 학생은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한양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네, 수학 4등급으로 한양대 가는 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 이런 사례들은 분명히 나온다. 자, 이 기회를 분명히 잘 활용해야 된다. 수능만 공부해선 안 된단 말이다. 올해는 이제 연대가 최저가 없으니까 논술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오늘 저는 2020 연세대 입학 설명회에 왔습니다. 2020 입학 설명회가 끝났습니다. 올해 연대 논술은 10월 12일, 13일 수능 전에 실시하고요. 연대 논술, 한양대 논술은 또 한 번의 수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능이 올해 3번 보는 거다라는 거죠. 연대 가고 싶은 학생들, 한양대 가고 싶은 학생들, 그 가기 위해서 수능을 잘 보는 방법도 있고, 연대 논술 잘 보는 방법이 있고, 한양대 논술 잘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없고 내신 상관없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최초 경쟁률은 55대 1에서 65대 1 정도 되지만 실질 경쟁률,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학생들을 놓고 보니까 15에서 20대 1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앙대인데요. 자, 중앙대 의대 105.8대 1 공식 경쟁률은요. 네, 이 정도는 돼야 경쟁률이 높다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최저를 맞춘 학생들 실질 경쟁률을 보니까 15.4대 1이더라 이거죠. 그럼 이제 수리 논술을 어떻게 이제 준비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본 개념 원리는 진정한 수학 정확한 논리 전개 논술엔 필수. 왜 그런지 생각해 개념 튼튼히 대표 유형 정리해. 차근차근 하나를 써도 논리적인 글쓰기 꼼꼼 첨삭지도 수리 논술 준비해. 사실 이제 첨삭지도라는 거는 이제 논술 수업의 이제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생각보다 첨삭 없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이 대면 첨삭,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원 수업은 이렇게 그 쓰기 시간에 옆에 보면 첨삭 교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동을 합니다. 첨삭 교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다 대면 첨삭 지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자기가 생각한 게 맞으면 맞는 것인지, 틀리면 틀린 것인지, 어떤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자, 이러한 부분들,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을 해줘야. 그래서 이 최상위권 학생들은 이 대면 첨삭 수업이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 생각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잡아주고 맞는 건 맞다고 평가해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에게 이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질문,
그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개념에 대한 질문, 이러한 부분들을 1대1 첨삭을 통해서 다 보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논술 실력이 는다라는 거죠. 또 뭐냐면 막 논술을 막 대충 쓰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첨삭이 필요 없다, 뭐 논술을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쓴 답안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엉망진창으로 써놓은 답을 보면 절대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논술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아이들 연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술 강좌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1대1 대면 첨삭 지도해주는 그러한 수업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그러한 수업 중에서 충분히 검증된 수업은 누구의 수업이냐? 누구의 수업입니까? 제가 이제 그 수업에서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12가지 전략을 이제 가르치거든요. 요건데요. 요게 이제 제가 지금 새로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반짝반짝 합니다. 예, 저는 이거 굉장히 지금 만족스럽습니다. 어머님들은 이제 어떤 감흥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저 혼자 지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접 증명, 간접 증명, 수학적 기납법, 거꾸로 논증하기, 추측하고 논증하기, 발레로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 예를 들어 추론하기, 비교하여 추론하기, 그래프와 그림으로 추론하기, 기본 개념으로 돌아가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요게 이제 앞 글자만 따면요, 직관수, 거추반, 구예비, 극이분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게 노래도 있어요. 요게 이제 랩이거든요. 직관수, 거추반. 요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쇼미더머니 한번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올해는 내가 꼭 나간다. 직관수, 거추반. 근데 이거 직관수, 거추반 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요게 뭐 무슨 요령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수학 문제를 푸는 어떤 접근법들이에요. 접근법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라는 거. 이게 이제 뭔지 조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거꾸로 논증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퀴즈를 내 가지고요, 맞춘 분에게는 이제 책을 한 권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설명을 이제 잘 듣고 퀴즈를 맞추셔야 돼요. 네. 거꾸로 논증하기는 뭐냐면은, 이제 P면 Q다라는 걸 증명을 할 때 논술에는 증명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을 가르쳐 줘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꾸로 논증하기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니까 약간 거꾸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거꾸로 논증하기. 구조로 추론하기는 뭐냐면, 이런 게 많아요. 논술 문제는 1번을 이용해서 2번을 풀고 1, 2번을 이용해서 3번을 풀고, 그럼 이런 거는 구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 추론하기는 뭐냐면, 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서 일반화시켜서 풀어나간다. 예를 들어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는 뭐냐면, 논술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많아요. 이럴 땐 답이 어떻고 이럴 땐 답이 어떻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분석해서 답을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12가지 전략 중에서 4가지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정답은, 자, 사지선다형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사지선다형. 여기 4개 중에 있습니다. 4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맞추시는 거예요. 자, 요거 페이지 넘기면 4개가 뭐였는지 까먹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뽑아드리겠습니다. 거꾸로 논증하기, 자, 구조로 추론하기, 자, 예를 들어 추론하기, 분류하여 분석하기. 여기서 답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답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작년 연대 문제입니다. 자, 작년 연대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어떤 수의 나열을 준 다음에요, 뭐를 물어봤냐면, 뭐 F300이 뭐냐, FN이 n이 되는 n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걸 이제 풀려면은요, 이제 요런 식으로 가면서요, 요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어떤 요 자리에 있는 애가 어떤 순지를 일반화 시켜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조금 이게 일반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를 잡아가지고 좀 이게 3번째 줄, 2번째 칸에 있는 거는 어떤 식으로 일반화가 되느냐, 조금 예를 들어 보는 게, 잠깐만요. 손을 드신 분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아, 네. 맞추셨습니다.
자, 이게 수리논술 문제 해결의 12가지 전략 2만 원짜리입니다.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장난 아닙니다. 자,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아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들. 자, 지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이제 풀어나가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까지 어떤 요 자리에 있는 애의 일반화된 식하고 여기에 있는 애들의 어떤 일반화된 식하고 똑같질 않습니다. 그래, 자, 손 드셨습니까? 분류하여 분석하기. 네. 자, 오늘 문제 끝났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연습을 많이 시켜준다는 거예요. 어머님들 이거 뭐 책 받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애들이 대학을 가야지.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잘 연습을 시켜줘야 논술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수업을 한다라는 거. 직접 증명하기, 간접 증명하기, 뭐 귀납적 추론, 뭐 예를 들어 추론하기, 구조로 활용하여 추론하기 같이 추론 방식이나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단원을 세분화해서 논술 문제 해결 전략을 알려주셔서 뭔가 그냥 막연히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쉽다고 느꼈는데 3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추론하기를 유용하게 활용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강좌 진행은 제 수업은 3시간 20분씩 수업하고요. 앞에 주제 강의, 그 다음에 2교시의 모의 논술, 3교시의 해설 강의 이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과제는 뭐냐면은 요 모의 논술 시간에 자기가 잘 못 푼 거를 다시 논술 해오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다시 논술하기를 안 시키면은요, 아이들이 학원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A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해. 그러니까 B라는 학원에 갔습니다. 내가 뭔가 문제를 풀긴 푸는데 문제는 어려워서 잘 못 풀고 선생님 해설을 들으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냥 그러고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요, 몇 달 논술 학원을 다녀도 뭘 하나 이렇게 제대로 논술을 해본 적 없이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요 다시 논술하기를 통해서 복습도 하고 논술 연습을 자기가 하면서 공부를 해야 논술이 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논술하기 숙제를 내주는데, 그럼 아이들이 야 다시 논술하기 중요해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이 다 잘해올까요? 야 너 논술로 가는 게 좋겠다 지금 수능 성적을 보니까. 그래서 이 다시 논술하기 열심히 연습해야 논술 합격할 수 있어. 설득해 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제가 다 이제 첨삭 지도를 할 수는 없고 저희 학원에 첨삭 전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잘 안 보이는데 오늘 2020 연세대 입학 설명회 왔습니다. 우리 우승준 수리논술팀의 선생님들과 같이 왔습니다. 선생님들! 선생님, 도성원 선생님, 정희연 선생님, 김윤기 선생님이 아이들 이제 첨삭지도 맡아서 진행하고 계신데, 네, 실력과 경험과 열정을 가진 젊은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 너무 잘 따르고 좋아합니다. 제 수업은 이제 M반은 이제 연세대 플러스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들, S반은 연세대 내가 쓸 것이고, 뭐 한성서, 중경, 이시까지 내가 쓴다. 요렇게 이제 제 수업은 두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학원에 H반이라고 있습니다. 뭐 건동홍, 생각보다 논술로 뽑는 대학은 많거든요. 그래서 인하대, 아주대, 뭐 서울과기대, 항공대 이런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H반 수업을 추천을 드리고, H반은 우리 이제 신용화 선생님, 박진환 선생님 두 분이 이 H반 수업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제 제 설명 내용이 한 반 정도 남아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목표 대학의 출제 유형에 맞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수시 설명회 현장에서 오지랖 기자였습니다.